그날 아버지의 침실에서 흘러나오는 여동생의 신음소리를 들은 순간 내 인생은 영원히 뒤집혔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그 소리를 녹음 버튼을 누른 휴대폰에 담아두었다. 그것이 복수의 첫 번째 증거가 될 터였다. 그날 이후 나는 가족의 가장이 되었고 동시에 가장 잔인한 복수자가 되었다.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 단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15층. 우리 집은 겉으로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다. 아버지, 김민준 씨는 대기업의 중간 관리자였다. 엄마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가족을 돌보았고 나는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째 되는 25살 청년, 안정된 직장을 꿈꾸며 지내는 평범한 아들이었다. 그리고 여동생, 지은. 그녀는 20살, 대학생으로 항상 밝고 사랑스러운 막내였다. 적어도 내가 알던 지은은 그랬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한 건 작년 여름, 아버지의 출장으로 집이 조용해진 그날부터였다. 나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는 카페 일로 늦을 거라 했고, 지은은 친구와의 모임으로 밖으로 나간 줄 알았다. 현관문을 열자 집 안은 고요했다. 아니, 고요 속에 이상한 소리가 섞여 있었다. 아버지의 방에서 나는 낮은 속삭임과 그 뒤에 따르는 익숙지 않은 리듬.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 아니, 그건 아니었다. 나는 조용히 복도를 걸었다. 발소리를 죽이며 아버지의 방문 앞에 섰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아빠. 조용히 해요. 오빠 올지도 몰라요. 지은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낮은 웃음소리. 걱정 마, 민호는 늦을 거야. 나는 얼어붙었다. 손이 떨려 문손잡이를 잡을 수 없었다. 대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앱을 켰다. 그 소리가 5분 동안 이어졌다. 신음, 속삭임, 살과 살 부딪히는 소리. 가족의 가장 신성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가장 추악한 배신. 녹음이 끝난 후 나는 조용히 집을 나왔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그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다. 울고 싶지 않았다. 분노가 눈물을 삼켰다. 집에 돌아온 엄마를 보니 그녀의 미소가 더 아프게 느껴졌다. 오늘 일찍 왔네? 밥 먹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 그 소리가 맴돌았다. 어떻게? 왜? 지은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가장 따랐지만 그건 그냥 딸의 애정이었다. 아니, 이제 보니 그건 아니었다. 그 애정은 언제부터 뒤틀린 걸까? 다음 날 아침, 가족 식탁은 평소처럼 평화로웠다. 아버지가 신문을 펼치고 지은이 과일을 썰어주며 웃었다. 오빠, 이거 먹어. 상큼해.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스쳤을 때 소름이 돋았다. 나는 미소 지으며 받아 먹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 비밀을 폭로하면 엄마는 무너질 테고 아버지는 파멸할 테다. 하지만 지은, 그녀는 피해자처럼 보일 수 있다. 어린 여동생, 아버지의 유혹에 빠진 불쌍한 아이. 아니, 그럴 수 없다. 그녀가 시작한 거다. 그녀가 유혹한 거다. 나는 확신했다. 그 주말, 나는 아버지의 출장 가방을 뒤졌다. 호텔 영수증, 그리고 지은의 이름이 적힌 메모. 지은이와의 특별한 밤, 역겹다. 나는 사진을 찍었다. 증거가 쌓여갔다. 동시에 엄마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요즘 피곤해 보였다. 식욕이 없고 밤에 울음소리가 들렸다. 민준 씨가 요즘 늦게 들어오네. 그녀의 혼잣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한 달 후 나는 행동에 나섰다. 먼저 지은을 만났다. 그녀의 기숙사 앞 카페에서. 지은아, 요즘 아버지랑 가까워. 나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야, 오빠. 왜 그래?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 녹음 파일을 틀었다. 그녀의 신음소리가 카페의 부드러운 재즈 음악을 뚫고 나왔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나는 이미 백업을 해두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할 거야. 나는 속삭였다. 그녀는 울었다. 오빠. 미안해. 나도 모르게. 아버지가 이 변명이었다. 그녀의 눈빛에 후회는 없었고 오히려 두려움만 있었다. 노출될까 봐 그날 나는 그녀에게 경고했다. 이 일은 나만 알게. 하지만 내가 멈추지 않으면 모든 걸 폭로할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는 멈추지 않을 테다. 욕망은 이미 그녀를 삼켰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엄마에게 다가갔다. 엄마, 아버지랑 얘기 좀 해봐. 요즘 이상해. 엄마는 웃으며 괜찮아. 바쁜가 봐라고 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불안이 스쳤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핸드폰에 해킹 앱을 설치했다. 친구에게 배운 간단한 트릭. 다음 날 메시지 기록이 쏟아졌다. 지은과의 애정 어린 대화, 만남 약속. 오늘 밤 내 방에서 역겹다.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이혼 전문가. 증거가 확실하면 엄마가 유리할 수 있어요. 그는 말했다. 하지만 나는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다. 지은을 파괴하고 싶었다. 그녀의 미래, 명예, 모든 걸 그녀가 우리 가족을 파괴한 대가로. 시간이 흘렀다. 가을이 깊어지며 엄마의 상태는 악화되었다. 그녀는 카페를 접을까 고민했다. 민호야,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그녀의 물음에 나는 안아주며 속으로 맹세했다. 엄마, 곧 끝날 거야.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밤, 아버지가 지은의 방으로 들어가는 걸 목격했다. 이번에는 문을 열었다. 그 광경은 악몽이었다. 나가, 나는 소리쳤다. 그들은 옷을 추스르며 당황했다.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지은은 울었다. 오빠, 오해야. 오해. 이게 오해야. 나는 휴대폰을 흔들었다. 녹음, 사진, 메시지. 모든 게 터졌다. 엄마를 불렀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무너졌다. 민준 씨, 지은아. 왜, 집은 지옥이 되었다. 아버지는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엄마는 듣지 않았다. 당장 나가. 이혼 서류가 준비되었다. 재산 분할, 양육권 하지만 지은은 성인이었다. 법적으로 그녀는 무죄. 하지만 사회적으로 나는 그걸 노렸다. 익명으로 지은의 학교 포털에 증거를 올렸다. 교수님, 제 여동생이 아버지와의 제목만으로도 스캔들이었다. 지은의 평판은 추락했다. 친구들이 등을 돌리고 교수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은의 눈빛이 변했다. 그녀는 나를 증오했다. 오빠, 왜 나한테만? 그녀의 물음에 나는 웃었다. 너 때문에 엄마가 죽을 뻔했어. 이건 공평한 대가야? 이혼 재판이 시작되기 전 우리 집은 이미 폐허였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며칠째 일어나지 않았다. 약을 먹고 눈물을 흘리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호텔로 쫓겨나 변호사를 통해 연락했다. 민호야, 가족을 지키자. 이건 실수였어, 실수. 그 실수가 2년 동안 지속된 걸 내가 모를 리 없다. 메시지 기록에 따르면 지은이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그녀의 입시 스트레스, 아버지의 뒤로. 그 위로가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상상만으로도 구토가 올라왔다. 나는 엄마를 돌보며 동시에 복수를 다듬었다. 지은은 집을 나갔다.
그녀의 룸메이트에게 연락이 왔다. 지은이가 요즘 이상해. 울고 자해하려 해. 자해? 그녀의 약한 척이 시작된 건가? 나는 동정하지 않았다. 그녀가 엄마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그 고통은 정당했다. 대신 나는 그녀의 소셜미디어를 해킹했다. 또 그 친구의 도움. 그녀의 계정에 과거 사진을 올렸다. 아버지와의 가족 여행 사진, 하지만 캡션에 숨겨진 비밀이라고. 팔로워들이 의심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댓글들이 쏟아졌다. 재판날, 법정은 차가웠다. 엄마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지은은 증인으로 불려 나왔다. 저는 강요당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녀의 눈물이 법정을 적셨다. 변호사가 엄마 쪽을 공격했다. 어머니의 무관심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무관심. 엄마는 매일 지은의 밥을 챙기던 사람이었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판사는 중립적이었다. 증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재판 후 엄마와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민호야, 내가 증거를 모았구나. 고마워. 하지만 지은이는 아직 우리 딸이야, 이 딸. 그 단어가 칼처럼 꽂혔다. 엄마, 그녀는 괴물이야. 우리를 배신한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용서할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없었다. 오직 정의. 그날 밤 지은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빠, 만나자. 모든 걸 설명하게. 나는 갔다. 한강공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 그녀는 코트를 입고 서 있었다. 오빠, 나 미안해. 처음엔 아버지가 위로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 학교 스트레스, 친구들 문제. 그러다 보니 그녀의 눈은 붉었다. 하지만 이제 끝났어. 나 혼자 감당할게. 나는 웃었다. 감당. 내가. 엄마가 자살 시도한 거 알아?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게 내 탓. 그래. 내 탓이야. 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여기 모든 증거. 언론에 보낼 거야? 내 미래, 끝장이야. 그녀는 무릎 꿇었다. 제발. 오빠,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이제는 독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잠들지 못했다. 꿈에서 지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어렸을 때 그녀가 내 손을 잡고 오빠 최고 하던 그 소리. 하지만 이제 그건 독극물. 다음 날 나는 언론에 익명 제보를 했다. 대기업 직원, 딸과 불륜이 기사가 터졌다. 아버지의 회사에서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민호야, 내가 한 짓이야. 전화로 그는 소리쳤다. 아버지, 이게 끝 아니야. 지은의 대학 생활은 파탄났다. 동아리에서 쫓겨나고 남자친구가 떠났다. 그녀는 내게 연락했다. 오빠, 도와줘. 죽고 싶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럼 죽어. 그게 공평해.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그녀는 여전히 내 여동생이었다. 피가 섞인. 그 갈등이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엄마의 회복이 시작되었다. 카페를 다시 열고 친구들을 만났다. 민호야, 내 덕분이야. 그녀의 미소가 돌아왔다. 하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복수의 대가는 무거웠다. 아버지는 작은 사무실을 차렸다. 빚더미에 앉아. 그는 나를 찾아왔다. 용서해, 아들아. 아버지가 잘못했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문을 닫았다. 늦었어. 겨울이 왔다. 눈이 서울을 뒤덮었다. 지은은 정신과에 입원했다. 우울증 진단. 그녀의 친구가 말했다. 지은이가 자책해.
내 탓도 크다고이 내 탓. 웃기지 마. 그녀가 시작한 일이다. 하지만 밤에 나는 그녀의 빈 방을 보며 울었다.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복수는 아직 절반도 안 갔다. 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지은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비밀 일기 해킹으로 얻은. 거기엔 아버지와의 세부 사항이 적혀 있었다. 역겹지만 유용했다. 나는 그것을 그녀의 새 남자친구에게 보냈다. 익명으로. 이 여자 조심해. 관계가 깨졌다. 지은은 무너졌다. 오빠, 이게 다 너지? 그녀의 문자가 왔다. 그래. 그리고 더 할 거야. 봄이 왔지만 우리 집엔 따뜻함이 없었다. 엄마는 표면상 회복된 척했지만 밤에 악몽을 꾸었다. 지은아. 왜? 그녀의 꿈결 속 외침이 집안을 메웠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모든 게 끝나면 엄마에게 평화를 줄 거야. 하지만 평화는 복수의 끝에만 올 터였다. 아버지는 재기하려 애썼다.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렸지만 과거 스캔들이 발목을 잡았다. 클라이언트들이 떠났다. 김씨, 그 일 때문에 그는 술에 취해 나를 찾았다. 반, 희미한 불빛 아래. 민호야,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용서. 엄마의 눈물을 봤어? 그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지은이가. 그녀가 먼저 변명.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 내가 시작한 거야. 남자라면 책임져. 지은은 퇴원했다. 마른 몸, 창백한 얼굴.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작은 원룸에 틀어박혔다. 나는 그녀를 감시했다. 위치 추적 앱, 그녀의 폰에 몰래 설치. 그녀의 일상이 보였다. 아르바이트, 상담, 그리고 밤의 울음. 그녀의 SNS는 조용했다. 친구들은 사라졌다. 너 때문에 그녀의 혼잣말이 녹음되었다. 나는 다음 단계를 밟았다. 그녀의 미래를 망치기. 지은은 디자인 전공, 포트폴리오를 준비 중이었다. 나는 그걸 훔쳤다. 디지털 파일을 복사해 경쟁 학교 학생에게 넘겼다. 이 아이디어 써봐. 결과. 지은의 졸업 전시회가 표절 논란에 휘말렸다. 교수들이 조사했다. 지은 씨, 이건 어떻게 된 거지? 그녀는 울며 부인했다. 제 거예요. 하지만 증거가 그녀를 압도했다. 학점이 떨어지고 장학금이 취소되었다. 그녀는 나를 찾아왔다. 원룸 앞, 비가 쏟아지는 날, 오빠, 내가 한 거지? 왜 나한테 이렇게 해? 그녀의 눈에 증오가 타오르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녀가 나를 오빠가 아닌 적으로 보는 눈빛. 나는 문을 열고 그녀를 들였다. 앉아. 설명할게. 테이블에 차를 따랐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너 때문에 가족이 망했어. 엄마는 아직도 트라우마야? 아버지는 파산 직전. 이 모든 게 내 욕망 때문이야. 그녀는 소리쳤다. 욕망. 아버지가 날 유혹했어. 나는 피해자야, 피해자. 그 단어가 웃겼다. 나는 일기를 보여주었다. 여기 봐, 아빠의 손길이 너무 좋아하기게 피해자야.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스트레스 때문이었어. 나도 아팠어, 아픔. 그녀의 아픔이 엄마의 고통을 정당화할 수 없다. 내 아픔은 끝났어. 이제 내 차례야. 그날 우리는 싸웠다. 말로, 그리고 감정으로. 그녀는 너도 똑같아. 복수에 미쳤어. 라고 했고 나는 그래, 미쳤어. 너 때문에 라고 답했다. 그녀가 나갈 때 나는 속으로 느꼈다. 이건 끝이 아니다. 그녀의 약점을 더 파고들어야 한다.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엄마는 여행을 제안했다. 민호야, 제주도 가자. 바람 쐬자. 나는 동의했다. 비행기 안 그녀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다. 이 평화가 지속되려면 지은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제주에서 돌아온 후 나는 아버지의 재물을 조사했다. 그는 빚을 갚기 위해 지은에게 돈을 보냈다. 미안해, 지은아. 은행 기록이 증명했다. 배신의 연장선. 나는 그 돈의 출처를 폭로했다. 세무서에 익명 신고. 불법 자금 이동. 아버지의 회사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는 다시 무너졌다. 민호, 제발 그만해. 그의 절규가 전화로 들렸다. 나는 끊었다. 이제 지은 차례. 그녀는 새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카페 알바. 나는 그곳에 갔다. 손님으로. 커피 주세요. 그녀의 손이 떨렸다. 오빠. 여기서 나는 미소 지었다. 운이 좋네. 내 비밀, 여기 사람들한테 말할까? 그녀는 사표를 냈다. 직장도 잃었다. 이제 그녀는 아무것도 없었다. 빈 껍데기.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더 강해졌다. 오빠, 나도 싸울 거야. 이 그녀의 문자가 왔다. 복수의 역전. 흥미로웠다. 그녀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기로 했다. 가을잎이 떨어지며 엄마의 생일이 왔다. 나는 파티를 준비했다. 친구들 초대, 케이크. 그녀는 웃었다. 민호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 미소가 내 동기였다. 하지만 파티 중 지은이 나타났다. 문을 두드리며. 엄마 생일 축하해요. 그녀의 얼굴은 웃었지만 눈은 죽어 있었다. 엄마가 안아주었다. 지은아, 나는 지켜보았다. 이 순간 복수가 흔들렸다. 가족의 잔재. 하지만 밤에 그녀가 내 방으로 왔다. 오빠, 화해하자. 다 잊자.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잡았다. 그 손길에 어렸을 적 기억이 스쳤다. 하지만 나는 뿌리쳤다. 늦었어. 문을 닫았다. 복수는 멈추지 않는다. 겨울이 다시 왔다. 눈보라가 서울을 휘감았다. 지은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화해했다. 내가 몰래 듣던 통화. 아빠, 오빠가 우리를 파괴해. 그들은 나를 적으로 규정했다. 아버지의 새 사업, 지은이 디자인 컨설턴트로 들어갔다. 함께 재기하자. 그들의 속삭임이 역겹다. 나는 대비했다. 내 직장 생활은 안정적이었다. IT 회사, 프로그래머. 그 기술로 그들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이메일 해킹, 위치. 그들은 작은 사무실을 빌렸다. 강남의 뒷골목. 나는 그곳을 염탐했다. 밤에 창밖에서 지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와의 가족 식사. 배신의 재탕. 다음 타겟, 그들의 사업. 나는 경쟁사를 알선했다. 이 회사, 과거 문제 있어 클라이언트들이 취소되었다. 수익이 바닥. 아버지는 절망했다. 누가, 그는 의심했다. 나를.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지은은 더 필사적이었다. 새 남자를 만났다. 내 추적에 따르면 부유한 사업가. 결혼해서 벗어나자. 그녀의 일기. 나는 그 남자를 조사했다. 그의 회사, 세금 문제. 익명 제보. 이 여자, 과거 불륜. 남자는 그녀를 버렸다. 지은은 다시 무너졌다. 병원행. 이번엔 자살 시도. 뉴스가 떴다. 대학생, 가족 스캔들 후 자살 미수. 엄마가 알았다. 민호야, 내가 너무 멀리 갔어. 그녀의 눈물이 나를 적셨다. 갈등. 엄마, 그녀가 시작한 거야. 하지만 엄마의 말은 내 마음을 흔들었다.
복수는 정의인가 아니면 나의 광기인가? 밤에 나는 거울을 보았다. 피곤한 눈, 주름. 26살에 이미 늙었다. 지은의 사진을 불태웠다. 제가 바람에 날아갔다. 봄, 엄마가 병들었다. 스트레스성 위궤양. 병원 침대에서 그녀는 말했다. 민호야, 그만해. 지은이도 아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를 위해 하는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했다. 이 복수가 엄마를 더 아프게 하는 건 아닐까? 지은이 퇴원 후 그녀는 나를 만났다. 공원 벤치. 오빠, 나 죽을 뻔했어. 내 탓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내가 한 짓 생각해. 그녀는 울었다. 나도 후회해. 치료받으며 알았어. 내가 잘못됐어. 후회. 진심인가? 그녀의 눈을 봤다. 깨달음이 있었다. 하지만 늦었다.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일어났다. 그녀가 내 팔을 잡았다. 제발. 가족으로 돌아가자. 그 손길에 순간 약해졌다. 어렸을 적 그녀가 아플 때 간호하던 기억. 하지만 뿌리쳤다. 가족은 죽었어. 내가 죽인 거야? 집으로 돌아온 나는 계획을 수정했다. 단순 파괴가 아닌 그녀의 영혼을 꺾기. 그녀의 치료 기록을 유출했다. 불륜 피해자, 정신 이상 본라인에서 그녀는 괴물이 되었다. 취업 불가, 사회적 고립. 그녀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졌다. 아버지는 포기했다. 민호야, 내 승리야. 그의 전화. 그는 시골로 내려갔다. 홀로. 지은은. 그녀는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오빠, 나 이해해. 하지만 나도 복수할 거야. 위협. 흥미졌다. 그녀의 반격이 옳더. 여름 더위 속 엄마가 회복되었다. 민호야, 이제 그만. 새 삶을 살아. 이 그녀의 말에 나는 동의했다. 표면상. 하지만 속으로는 마지막을 준비했다. 지은의 약점을 최종적으로. 그녀의 비밀, 임신. 아버지의 아이. 테스트 결과가 증명했다. 나는 그걸 알았다. 해킹으로 병원 기록. 이제 최고의 복수. 그녀를 영원히 묶기. 가을 태풍이 서울을 강타했다. 비바람 소리처럼 내 복수의 폭풍이 절정에 달했다. 지은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나는 멈칫했다. 그건 단순 배신이 아니었다. 새로운 생명, 우리의 피가 섞인 죄악의 열매. 그녀의 일기에 적힌 혼란, 이 아이, 지울까? 아니면 지켜. 그녀의 고뇌가 느껴졌다. 하지만 동정은 없었다. 이건 기회였다. 나는 그녀를 불렀다. 그녀의 원룸. 문을 열자 그녀의 배가 살짝 부른 게 보였다. 오빠. 어떻게 알았어? 그녀의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물었다. 아버지의 아이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다. 죽이고 싶었어. 하지만 못하겠어. 그녀의 손이 배를 감쌌다. 모성. 그게 그녀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 아이는 증거야? 내 죄의 증거.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소리쳤다. 죄. 나도 피해자라고. 아버지가 날 망쳤어. 피해자 놀이. 지겹다. 그럼 왜 계속 만났어? 내 욕망 때문이잖아. 우리는 싸웠다. 그녀가 물건을 집어 던졌다. 너는 괴물이야. 가족을 파괴한. 나는 웃었다. 그래, 괴물. 내가 만든 괴물. 그날 나는 떠났다. 하지만 계획은 세웠다. 병원의 제보. 불륜 임신. DNA 검사 요구. 언론이 달려들었다. 가족 스캔들. 딸 임신. 지은은 숨을 곳을 잃었다. 그녀의 원룸 앞에 기자들.
그녀는 도망쳤다. 시골,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집 낡은 한옥. 나는 그곳을 찾아갔다. 밤에 몰래.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 울고 있었다. 지은아, 미안해. 이 아이, 우리 잘못. 아버지의 목소리. 나는 문밖에서 녹음했다. 마지막 증거. 다음 날, 나는 엄마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엄마, 지은이 임신했어. 아버지랑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럴 리가. 하지만 증거를 보여주니 그녀는 무너졌다. 왜 우리한테 이런. 엄마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녀는 직접 행동했다. 변호사를 통해 지은의 양육권을 주장하려 했다. 그 아이는 우리 손녀야. 하지만 지은은 자격 없어. 법적 전쟁. 지은은 공포에 떨었다. 엄마가. 왜? 그녀의 문자가 왔다. 나는 답했다. 내가 한 짓의 대가. 재판은 치열했다. DNA 검사 결과 아버지의 아이, 법정은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는 자살 시도. 병원으로 실려갔다. 지은은 아이를 지키려 애썼다. 이 아이는 무죄예요. 그녀의 외침. 하지만 판사는 엄마 쪽에 유리했다. 안정된 환경 필요. 지은은 아이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녀는 나를 찾아왔다. 무릎 꿇고. 오빠, 제발. 아이만은 그녀의 눈에 절망. 순간 나는 흔들렸다. 그 아이는 무죄. 우리의 피. 하지만 복수의 불꽃이 꺼지지 않았다. 내가 엄마의 고통을 알면 이해할 거야. 그날 밤 그녀의 반격이 왔다. 그녀는 내 과거를 파헤쳤다. 대학 때 내 전 여자친구와의 이별. 오빠도 바람 피웠어. 어떻게 알았지? 그녀의 해킹. 그녀는 내 회사에 제보했다. 직원, 과거 스캔들. 내 평판이 흔들렸다. 상사들의 눈초리. 민호 씨, 설명해봐. 역전. 그녀도 복수자였다. 나는 분노했다. 좋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나는 그녀의 최후를 준비했다. 아이를 이용해. 익명으로 병원에 태아 이상 소문을 퍼뜨렸다. 그녀의 스트레스가 임신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유산. 병원에서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알았다. 민호야, 내가 그녀의 실망. 엄마, 정의야. 하지만 그녀는 등을 돌렸다.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고립. 나 혼자. 지은은 무너졌다. 아이를 잃고 정신이 나갔다. 병원행. 영구 입원. 그녀의 마지막 말, 오빠, 너도 파괴될 거야. 겨울 끝,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내 세상은 어둠뿐이었다. 엄마는 집을 나갔다. 친구 집으로. 민호야, 내가 너무 멀리 갔어. 반성해. 그녀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영원히 메아리쳤다. 아버지는 회복 후 시골에 틀어박혔다. 연락 두절. 지은은 병원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상태, 조현병 초기 증상. 의사의 말, 트라우마가 원인. 나는 혼자였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 스캔들 때문에 직장 잃음. 친구들 사라짐.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설었다. 27살, 주름과 피로. 복수의 대가. 밤에 나는 한강 다리에 섰다. 물소리가 유혹했다. 끝내자.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엄마를 찾았다. 그녀의 새 집, 작은 아파트. 엄마, 미안해. 요문 앞에서 무릎 꿇었다. 그녀는 안아주었다. 민호야, 용서해. 하지만 지은이도. 그녀는 아팠어. 대화가 시작되었다. 엄마의 이야기. 그녀도 알았다. 아버지의 무관심, 지은의 외로움.
가족은 다 아팠어. 내 복수가 더 큰 상처를 줬어.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공평하지 않았다. 지은의 잘못은 컸지만 내 증오는 더 컸다. 그녀를 파괴하며 나도 파괴되었다. 병원에 갔다. 지은의 병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오빠. 왜? 나는 손을 잡았다. 미안해. 지은아, 그녀의 눈에 빛이 돌아왔다. 오빠. 가족. 퇴원 후 우리는 재회했다. 엄마, 아버지, 지은, 나, 작은 식탁. 어색한 침묵. 아버지가 먼저 말했다. 모두 내 탓이야. 용서 구할게. 지은은 울었다. 나도. 잘못했어. 엄마가 손을 모았다. 이제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나는 치료를 받았다. 상담사 앞에서 털어놓았다. 복수가 제 삶을 앗아갔어요. 그는 말했다. 용서가 치유야. 지은과 나는 대화했다. 그녀의 고백, 아버지의 위로가 욕망으로 변했어.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 내 잘못, 내 고통을 보지 못했어. 시간이 흘렀다. 봄꽃이 피었다. 나는 새 직장을 찾았다. 작은 스타트업. 지은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했다. 조심스럽게. 아버지는 은퇴, 엄마와 화해. 가족은 서서히 회복되었다. 하지만 완전하지 않았다. 밤에 악몽이 왔다. 그 녹음 소리. 1년 후, 지은의 결혼. 그녀의 남편, 착한 남자. 오빠, 고마워. 내 덕에 다시 살았어. 그녀의 미소. 나는 울었다. 복수의 끝은 용서였다. 하지만 그 과정의 상처는 영원했다. 한강공원, 석양. 나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공평한 대가는 없어? 오직 후회뿐. 바람이 불었다. 가족 사진을 꺼냈다. 금이 간, 하지만 붙인. 앞으로 나아가자.